네, 안녕하세요. 2021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강좌에서 사업 대상지 구축 및 시설 개요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성록입니다. 이번 시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 베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거버넌스 구성과 사업 대상지 선정. 세 번째, 예산 분할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구축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베뉴 사업입니다. 스마트 베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학습을 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 베뉴 사업에 대해서 환기 차원에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전한 스마트 베뉴 사업의 모토는 우리 마을의 스마트한 느티나무 아래 쉼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점인 인구 유출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 소멸, 생활인프라 및 편의시설의 질적 저하를 스마트 베뉴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베뉴 사업은 지역 의료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 케어 및 생활 편익 증진 솔루션을 통해 중소도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고령자 헬스케어, 나아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베뉴 사업은 저희 공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아키큐 플러스와 퍼스트마일이라는 5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해당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군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베뉴 사업의 경우 예산군이 갖고 있는 도시 문제를 판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육성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정보 격차 및 안전, 건강, 편의 제공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예산군 스마트 베뉴 사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시티 제공 영역의 확대. 두 번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스마트 베뉴를 통해서 접근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먼저 고령자의 지역 의료를 연계시킴으로써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 연계 헬스케어, 정보관리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종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고요. 스마트 베뉴를 이용하는 남녀노소, 계층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 지원 솔루션도 역시 제공을 할 거고요. 나아가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솔루션,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비대면 교육과 원격 수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저희 스마트 베뉴 사업단의 스마트 베뉴 솔루션 자체가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4일에 중간 점검을, 현장 점검과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저희 사업 단장이신 공주대학교 김재환 교수님을 포함하여 저희 공주대학교 총장님, 나아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각 컨소시엄과 관련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현재 지금 스마트 베뉴가 어떻게 실증되고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에 걸쳐서 다양한 주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됐으면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의 의견들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의 스마트 베뉴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본 사업 참여도 증진 마련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특화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두 번째, 마을 리더 교육, 세 번째,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전체 교육으로 각 교육에 참석하시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교육 같은 경우는 기초 공통교육과정과 세부 심화교육과정을 각각 분류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의 경우 총 10단계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리더 교육의 경우 10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10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을 통해서 주민 대표로서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및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역시 10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을 통해서 교육의 연계성 확보 및 지속 가능성 발전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민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내용의 접근성을 좀 심리적 접근성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각 참여자 간의 맞춤 역량을 강화해서 스마트 이용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이고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문화원 등과 연계해서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기와 역량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두 번째 스마트 메뉴 리더 교육, 세 번째 스마트 예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기본 공통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먼저 교육 1, 2, 3, 4단계는 공통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신규 과정, 여섯 번째 기초, 실행, 심화, 수립, 관리 과정 총 이렇게 10단계 구성을 통해져 있고요. 두 번째 리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정을 시작을 해서 기초, 신규, 발전 심화, 발전 시행, 수료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의 경우에는 앞서 리더와 주민 교육 과정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합니다. 즉 서비스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된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리더 및 주민들에게 스마트 베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시연하고 강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리더와 주민들 간의 교육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정책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한 가능성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 이용법이나 스마트 베뉴 솔루션 이용 방법, 그리고 리빙랩,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주민 서비스 교육 과정 등을 구성을 해서 코디네이터가 리더와 주민들에게 스마트 베뉴가 가지는 특장점들을 잘 활용을 통해서 해당 스마트 베뉴가 예산 군민에게 지속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구성과 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스마트 베뉴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의 의의입니다. 조금은 좀 모호한 단어인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민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 또는 정책, 그리고 사업일수록 이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 방안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하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계획이나 정책 또는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 또는 기술이 아니라 주민 또는 해당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주민의 편익 그리고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표로
운영하는 방식이 이른바 거버넌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개선하고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관련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 참여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되는 스마트 베뉴의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요구, 니즈와 스마트 베뉴 운영까지 그 논의의 폭을 대폭 넓히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의사결정 과정상, 즉 스마트 베뉴 운영에 있어서 또는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진행될 텐데요.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누구의 관점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즉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스마트 베뉴의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 및 계획의 투명성이 제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계획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든가 주민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 기업들이 협력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에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선정에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베뉴 활용 전략 자체는 우리 예산군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형태의 구축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예산군이 당의 사업을 유일하게 선정되고 시작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사점과 그 파급 효과들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거버넌스의 목표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및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통해서 복합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스마트 베뉴 구축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민 참여 협의체의 기반 및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역시 탄탄하게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당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공주대학교와 예산군, 그리고 주식회사 퍼스트마일, 아키큐 플러스와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주민 조직과 주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컨소시엄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 스마트 베뉴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다양한 형태 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정책 계획 그리고 주민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 측면과 그리고 해당 수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 공급이 가능할 건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그리고 공공적 측면의 서비스와 사업화 측면의 서비스와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구축하고 구성하고 토의를 통해서 해당 사업들을 서비스화 시킬 수 있을 건지 여부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민 소그룹들의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축할 것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연 공공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중에 현실성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리빙 랩을 통해서 구체성을 파악을 통해서 이른바 스마트 베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당의 사업들을 베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큰 형태의 로직들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활성화되는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소통 공간이 필요한데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에
드릴 예정인 예산문화원에서 오프라인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 추후 구축 예정인 스마트 베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격의 없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 주체들 간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자 간의 정보의 공유 그리고 체감의 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매칭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를 각각에 생성하여 또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등록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체의 제반 시설들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베뉴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분석, 교육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는 나아가서 주민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주민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협업 개방 공유에 기반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마트 베뉴의 온라인 공간, 예를 들어서 메인 사이트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상호작용 및 모바일 이용 등에 최적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팀에서 스마트 베뉴 온라인 공간인 메인 사이트들을 향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업무를 상당 부분 연동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일부 연동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추후 이러한 내용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베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단순 민원 해결부터 지역 발전하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소통 공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자체가 가지는 효과들은 참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제이자 어떻게 보면은 참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체험들이 동시에 지역에 있어서 애정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인프라, 개방형 데이터, 공동 창작자로서의 주민들의 역할들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가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 및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점차 보완해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관계 및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초에 우리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의 위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어디냐면은 여기 최초 안이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5일장에 쓸 수 있는 예산 읍내 장터에 있는 지역인데요. 읍내 상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설시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열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자체가 광장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예산군에 진행하는 서비스 또는 축제들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 스마트 베뉴의 거버넌스 자체와 관련된 서비스가 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어짐에 따라서 급하게 사업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최초의 변경안이 1차적인 변경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4리 또는 예산 5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좀 최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 자체에 대한 부지의 소유 문제 및 추후 관리상의 문제 등이 이슈 등이 좀 부각이 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최종 안의 경우에는 예산문화원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문화원 자체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근 리모델링 및 신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시설이 굉장히 좀 쾌적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는 해당 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의 1차 회의는 2021년 7월 6일에 저희 공주대학교 연구팀을 중심으로 해당 스마트 베뉴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들을 만들어 나갈지 처음에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차 회의의 경우에는 7월 26일 날 저희 공주대학교 연구팀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예산군청, 퍼스트마일,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지역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어디에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3차 회의의 경우에는 최초 안인 해당 지금 5일장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공주대학교와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요. 그 6일 후에 다시 한번 주민 대표와 저희 공주대학교 연구팀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9월 13일에 저희 공주대학교 연구팀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사업 대상지, 구축 내용, 그리고 사업 대상지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그리고 10월 21일에 예산 문화원으로 최종 사업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저희 공주대학교 연구팀 및 예산군청 그리고 주민대표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8일에 7차 회의를 거쳐서 해당 관련된 공간 구성 및 서비스 등 사업 시연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추후에 시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그리고 주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구체성을 가지고 논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베뉴 하드웨어 시설이 구축된 예산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화원입니다. 최근에 기존 문화원 시설의 리모델링 및 신축이 추가되어 예산 군민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건물에 준공을 즈음해서 우리 스마트 베뉴 시설 자체도 동시에 구축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문화원의 전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화원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과 이제 새롭게 구축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 베뉴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2층 이곳에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화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예산문화원 문화시민대학이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확산, 문화감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전통문화 보존 전승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문화시민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내실 있도록 지금 노력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 목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예술에 대한 직습득, 지역 실정에 맞는 과목 개설,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광장 개설 등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추진 방향 역시 문화적 소양을 도모하고 수강생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개설 과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시민대학에서는 시각, 예술, 생활공학, 기악연주, 건강운동, 어린이, 추사인문학교에서는 역시 기악연주 등으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예, 우리 한학, 캘리그라피, 음악 관련된 내용, 요가, 자세, 필라테스, 어린이 발레, 민화, 민요, 대금 형태의 다양한 문화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향토 사료관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향토 사료관에는 예산군의 역사 문화를 더욱 편안하게 제공하고자 이북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베뉴의 구축 시설 및 공간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산군 문화원 2층과 관련된 설계도인데요, 도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총 저희 스마트 베뉴 공간 자체를 총 4개의 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번째 존의 경우에는 북카페 형태인데요. 여기에 뭐 대시보드, 스마트 전구, 뭐 게이트웨이 및 AI 스피커 등을 좀 제공을 하였고요. 두 번째 존 역시 스마트 이제 헬스케어 형태로서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존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스튜디오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존에서는 개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서 병원 예약 및 보건 상담 그리고 알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입니다. 첫 번째 존일 경우에는 저희가 테마 자체를 휴식과 정보 존으로 좀 구성하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좀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마트 대시보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베뉴 내부 자체의 공지사항과 그리고 스마트 베뉴의 홍보자료 및 예산군의 홍보자료 그리고 문화원 등의 홍보자료들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온도 및 습도 등의 쾌적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슈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민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성인식 스피커를 기준으로 게이트웨이, 스마트 전구, 스마트 블라인드,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리빙 형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군민에게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불을 켜고 끈다던가 아니면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는 형태의 추후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간접적으로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제 영상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제 도난 방지 목적 및 다양한 형태의 영상 관련된 정보 등을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축시설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대시보드 형태입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공지사항들이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빛들이 다 AI 스피커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껐다 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모습들이 이른바 스마트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존입니다. 헬스케어 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혈압계, 그리고 신장계 등이 보통 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탠드 DID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 베뉴 내에 기기와 관련된 사용법 및 활용법 등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드위프트라는 기계인데요. 일반적인 실내 자전거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어플 등으로 통해서 실내 자전거에 센서 등을 연결을 통해서 가상으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자전거 코스라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의 성공회를 통해서 일반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실내 자전거 등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운동에 흥미를 느끼기 쉬운 기구를 비치를 해서 헬스케어 존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 및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실제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압계, 이게 체성분 분석기, 이 방식이 이제 스위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타갖고 이제 다양한 화면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실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키 재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이게 얘기했던 스마트 베뉴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D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 DID를 활용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맞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해당 기관 내에 상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과 편집,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군 내에 카메라 동호회라든지 영상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해당 시설들, 크리에이티브 존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통해서 예산군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 및
스마트 베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영상화 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나 관련된 SNS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체험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존입니다. 네 번째 존의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원격 교육 조성 및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노트북 또는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영상 장비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통해서 모바일 장비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번째 존인데요. 각각의 따로 별도의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습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모습들은 직접적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축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쉽지만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만 지금 구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추후에 iOS 기반의 애플 사용자들께서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 예약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와 연동될 수 있는 보건 상담. 세 번째로는 다양한 알림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병원 예약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군과 보건소 그리고 저희 공주대학교가 예산군 내에 위치한 다양한 병원 및 보건소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 제공하던가 아니면은 네이버나 기타 이런 쪽을 통해서 예약 상담이 가능한데 저희가 제공하는 맞춤형 코디 또는 코디네이터들을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들으시고 해당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산군 내 다양한 형태 병원의 신규 예약 및 예약 확인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들은 병원 예약 화면인데요. 스마트 베뉴와 예산군 내 병원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등과의 상담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상담의 경우 영상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등 추후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상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산군 보건소와의 직접적인 담당 직원과의 연락 또는 본인의 다양한 형태의 문의점들을 알아가는 과정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알림 정보인데요. 현재 날씨, 공주대학교 스마트 베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 나아가서 예산군 내 주요 이슈들과 문제점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알림 정보 서비스를 좀 더 특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군의 스마트 베뉴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내년도 2022년도에는 똑같은 형태의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들 자체를 아산시에 제공하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스마트 베뉴 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산시 스마트 베뉴 구축 사업 역시 예산군 문화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설들과 유사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설의 경우에는 2022년도 중에 보통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1년도 지역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사업 대상지 구축 시설 개요 및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